그림 그리다 옆에 애들 보면 와 미친 애들 왜 이렇게 잘 그려? 아니 나도 맨날 그리는데 학원 같이 다니는데 심지어 쟤는 나보다 학원도 늦게 들어왔는데 왜 나만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지? 라는 생각.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고 실력이 멈추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에서 싹 다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고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못 그렸던 학생들이 그림이 진짜 빨리 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던 학생들은 그림이 진짜 안 늘거나 멈추는 학생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에서는 크게 인체, 배경, 연출, 채색을 가르쳐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다루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보고 오시면 돼요. 여튼 이 네 가지를 같이 배우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력이 빨리 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재능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또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뻔한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할게요. 그런 뻔한 말 아닙니다. 예금이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흔히들 많이 하는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불행하다. 마치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비교예요. 학교에서 우리 급식 먹잖아요. 옆 학교 급식이 진짜 레전드라는데 어디 학교 급식 진짜 맛있대요. 이런 말 안 해봤어요? 친구랑 마라탕 먹잖아요. 야 예전에 먹었던 마라탕이 훨씬 맛있다. 역 가게가 더 낫다. 어디가 더 맛있다. 얘기해봤잖아요. 시험 보죠? 성적이 나오고 내가 누구보다 낫네. 아임 죽이네. 자본주의에서 살잖아요. 내가 쓰는 핸드폰은 옛날 모델인데 광고에서 최신 모델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없지? 이거 살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하죠? 비교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봐도 잘 그리고 재능 있고 센스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끼, 센스 이런 게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보세요. 저도 비교하잖아요.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왜 실력이 빨리 느는 학생들이랑 내가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으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재능보다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시간을 쌓아간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만 5년 다닌 학생, 학원은 안 다녔지만 그림이 좋아서 집에서 4-5시간씩 꾸준히 그린 학생, 누가 더 잘 그릴까요? 수학학원 다니기만 한다고 수학 잘했던 적 있어요? 꾸준히 발전하는 학생들과 실력이 멈춘 학생들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내가 배웠으면 그만큼 아웃풋을 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2014년 노벨상을 수상한 존 오키프가 인용했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과학반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서로 다른 프롬프트에 응하게 했대요. 한 집단에게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게 했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자신의 삶에 어떤 관련성과 가치가 있는지 즉 그 유용성에 대해 글을 쓰도록 했더니 후자 집단이 전자 집단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평균 성적도 한 단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더욱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결과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내용을 최대한 써먹어보려고 하니까 그림이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인터뷰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변호사 사법고시 시험을 9개월 만에 합격한 이윤규 변호사의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할 때 인풋만 잘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 뭔가를 잘하려면 아웃풋을 잘해야 하는데 학창시절부터 인풋을 하는 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원을 오래 다닌다고만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던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중 실력이 빨리 느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고 배운 걸 최대한 써먹어보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멈춰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에 안주하거나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굳이 더 그리지 않거든요. 학원에서 잠깐 배우는 인풋만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림을 그리는 총 시간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채우면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성취 공식은 재능 더하기 연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재능이 있는 이들의 경력을 관찰하면 할수록 타고난 재능의 역할은 줄어들고 연습이 하는 역할이 커지는 데 있대요. 한 실험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설명했는데 아마추어는 2000시간 정도 연습했고 프로는 적게는 4000시간, 잘하는 학생들은 8000시간, 엘리트 학생들은 20살 때까지 1만 시간을 연습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연습 시간에서부터 2000시간과 1만 시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의 다른 실험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그 밖에 어느 분야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재능보단 얼마나 한 분야에서 내가 착실하게 시간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재능이라는 벽 앞에서 많이 실망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곡가인 모차르트도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10년이 흐른 시점에 걸작으로 평가받는 협주곡이 나왔다고 해요. 좋아! 재능보다는 1만 시간을 쌓아간다는 마인드 장착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까요? 내 그림 실력 폭풍 성장하게 만드는 스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앞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이었지만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일 거예요. 메모하면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첫 번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학원에 오래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시범에 눈이 익숙해지거나 핀터레스트나 픽시브 등 좋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눈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완성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을 버려야 돼요. 피카소도 생전에 45,000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했죠. 많은 작품들 중에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고 내가 있는 힘껏 완성을 해봐야 성장이 일어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임할 때도 왕깨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잖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력을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그림 실력이 빠르게 느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관찰. 이것만 잘해도 그림 실력이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오래 다니는 학생의 경우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은근히 아는 게 많은데 그걸 정리하지 못해서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엄청난 작품을 남긴 희대의 작가인데 다빈치도 관찰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였습니다. 안영모 작가님이 쓰신 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책에서 다빈치는 비슷한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습관과 외모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림의 대상에 어울릴 만한 조그만 특징을 찾아낼 때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노트에 스케치를 냈다. 이렇게 충분히 자료를 수집했다고 생각될 때에야 비로소 붓을 들었다. 관찰 덕분에 최후의 만찬에서는 인물들의 동작과 표정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모나리자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미소를 담아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하늘 나는 새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새가 날개를 위로 올릴 때와 아래로 내릴 때의 속도가 같은지 유심히 관찰해본 적이 있는가? 레오나르도는 그런 적이 있다. 새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떤 새들은 날개를 위로 올릴 때보다 아래로 내릴 때 더 빨리 움직이는데 비둘기 같은 새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른 새들은 날개를 올릴 때보다 내릴 때 더 천천히 움직이는데 까마귀와 비슷한 새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까치를 비롯한 일부 새들은 날개를 올릴 때와 내릴 때 속도가 동일하다. 어때요? 엄청나게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관찰만 하면 장땡이라는 건가? 난 오늘부터 보기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 관찰을 하고 나서 꼭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박천삼 작가의 미술로 사랑을 꿈꾸다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려라, 외워서 그리지 마라 라는 주문을 항상 하게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관찰력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찰력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관찰해서 그리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대충 아는 정도까지만 그리려고 한다. 그동안 쌓아온 본인의 기억력을 바탕으로 외워서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한 습관적인 행동과 생각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저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충 습관처럼 그리는 거. 이걸 버리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훨씬 많이 느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그리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인풋과 아웃풋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내 그림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다른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뭘 잘 그려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경을 그릴 때 사물의 크기를 맞춰서 배열하는 방법을 잘 못해. 그러면 배경에 사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를 따라 그려보면서 이런 배경에 사물의 크기가 이 정도 들어가면 딱 적당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익힐 수 있는 거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응용을 하면 완벽하게 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제 대학 동기들이랑도 비교해보면 많이 못 그렸었어요. 제가 최근에야 이걸 알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그림이 빨리 느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비교도 덜하게 됐고요. 팝아트로 유명한 예술가인 앤디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가 한 말 중에 나는 양으로 모든 것을 계량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 말했던 재능보다는 시간을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뼈에 박혔던 말인 게 제가 처음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입으로 그림을 진짜 잘 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건 많아서 입으로는 엄청 잘 터는데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림이 정말 잘 안 그려져서 학생들 보여주기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책에서 이 구절을 보고 마인드를 고쳐먹자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람인지 입으로는 거창하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런저런 걸 구상해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저런 걸 구상해서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라고 말을 하고 보여주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양으로 모든 것을 계량한다 라는 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에는 긍정적인 행동이 덧입혀지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쌓아 올리는 그 시간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대신하지 않을 거라는 말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재능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친구가 있다면, 왜 실력이 안 느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금인들 가성비 있게 찐하게 그림 그려보자고요.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